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2021년도 신축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네, 사실 1월 1일 날, 그러니까 하루 전날 우리 청취자 여러분님들에게 한 해 인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본의 아니게 조금 하루 늦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청취자 여러분님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님들의 가족과 또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또 기원 드리고 2021년도 한 해는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성취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또 꼭 그렇게 되리라 또 믿고 또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또 주식이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2021년도는 2020년도보다 많은 계좌 수익이 나서 우리 계좌가 풍성해지기를 기원 드리고요. 거기에 좀 더 더해서 과거보다 2020년도보다 훨씬 발전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할게요. 저 또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좀 더 좋은 영상으로 회원님들의 이 응원에 보답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첫 영상을 어떤 걸 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과거를 되짚어 가는 것도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아무래도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하고, 간략한 내용은 카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함께 보면서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1년도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시장의 주도주는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시장이 크게 박살났을 때 우리가 뭘 샀어야 됐냐? 당연히 2차전지 종목과 당연히 카카오 그리고 삼성전자 등을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맞는 거였습니다. 저도 이 주식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 하락장을 맞이했었고, 그에 따라서 삼성 SDI를 하락장에 매수를 했는데 사실 큰 실익은 얻지를 못했어요. 올라가면서 다 이런 구간에서 던져버렸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사고요. 이런 구간에 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큰 수익을 거뒀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구간에서 시장에 또 변화는 있었죠. 시젠이라는 종목을 들어갔었고,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을 들어갔었고,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이때 공략을 했죠. 즉 시장은 항상 그래요.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 시장이 무너져도 시장의 이 거대 변화 속에서는 항상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2020년도 시장이 급락 전에 시장의 주도주를 우리는 먼저 알고 있었더라면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잡아야 되는 게 2차 전지였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적으로 이 내연기관의 퇴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야기,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만 국한된 이슈가 아닙니다. 글로벌적인 이슈의 거대 테마의 흐름이고 산업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쪽 섹터를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여러 가지 테마가 순환매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거대 트렌드고 몇 년을 갈 수 있는 주도주의 흐름이다 라는 부분이죠. 자, 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 폭등주를 체크를 해야 되는가는, 앞으로 우리는 주식을 평생 할 거기 때문이죠. 시대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날 때 주식은 가장 큰 상승을 이룹니다. 즉 스윙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시세의 시작점에서는 언제나 무조건입니다. 필연적이고 거대 거래대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거래대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시장의 이 흐름의 테마의 초동기의 모습이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시장에 주 테마가 있고 시장의 테마의 크기에 따라서 테마주는 소멸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가는 트렌드를 먹고 사는 테마가 존재하기 나름입니다. 지금의 흐름에서 제가 뭐 2차 전지와 친환경, IT를 지속적으로 강조 드리는 거는 이 테마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가 함께 엮여 있고 실적을 동반해서 흘러가는 부분이죠. 2차 전지 사실 2025년도, 네, 2015년도에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대장을 LNF와 에코프로를 봤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LNF를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 이 2차 전지의 흐름은 이런 구간에서 이미 시장의 변화가 나타났었죠. 이 당시에 뭐 테슬라 망한다는 소리도 많았었습니다. 테슬라에서 2차 전지 그 전기차에 대한 이 특허를 다 풀어버렸어요. 전 세계에 공유를 하면서 시장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테슬라가 노력했던 시점이고, 이때부터 2차 전지의 태동기가 일어났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때 물렸습니다. 이때 물려서 뭐 이런 구간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뭐 이런 자리에서 팔고 이런 자리에서 못 들어가고 굉장히 비싼 공간에서 또 매매가 진행이 되죠. 이런 데서 좀 들어가서 또 이런 데서 팔고 이 다음에는 이제 뭐 유상증자 하고 뭐 하면서 이제 굉장히 또 크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2015년도에서부터 이 18년도까지의 흐름은 2차 전지의 태동기입니다. 이 대탈마의 태동기의 흐름에서 주가는 이렇게 올랐다가 빠지고, 지금의 상승은 뭘까요? 실적이죠.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서 만들어진 테마는 이게 꾸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글로벌적인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가 되는 거고요. 테마주를 공룡할 때는 절대적으로 대장주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2020년도 상승률로 보면 우리가 왜 그렇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죠. 자, 일단 상승률로 보면 2020년도 3월 23일 기준으로 좀 작성을 해봤고요. 이 안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풍제약이죠.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 뭐 지금은 이렇지만은 20배 이상 상승했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수소 섹터 두산 퓨어셀 1000%, 그 다음에 화이자 우리바이오, 그 다음에 친환경 섹터 상강 MNT, CS 베어링, 그 다음에 뭐 유니슨, 이런 CS 윈드까지 엄청난 큰 상승을 보였던 섹터와, 그 다음 IPO 섹터가 있죠. 뭐 군데군데 보면은 뭐 친환경, 정치 테마, 그 다음에 이 CMO, 그리고 신규 상장,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뭐 치료제, 뭐 이렇게 나눴는데, 이걸 다시 세분화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대박 테마 섹터를 보면 일단은 당연히 코로나 수혜주 섹터가 될 겁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크게 떨어지기 이전에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발병이 되고, 우리나라 설 이후에 이 우려로 인해서 먼저 마스크가 올라가게 되죠. 이 테마의 선순환이 되는 이 흐름을 우리는 이 영상에서 체크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플로우를 잡자면은 우한에서 번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내에 이제 대구 쪽이죠. 대구 쪽에 퍼질 거라는 우려 등이 시장에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마스크 대란이 펼쳐지면서 먼저 마스크 관련주가 폭등을 하게 되죠. 사실 이때는 마스크가 가장 강했어요. 마스크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뭐 알코올이라든지 이게 이제 또 확산이 되다 보니까 뭐 비대면으로
조금씩 종목이 움직이는 정도였지, 테마의 초동기는 마스크였고, 마스크의 생산이 일정 부분 정상화가 되면서 마스크 테마는 또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강하게 올라갔던 테마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풍제약과 치료제죠. 이 당시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그리고 해외 각 국가에서 엄청난 확산세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그 당시에는 없었고, 일단은 급한 불을 끄자라고 해서 치료제가 거론이 되죠. 그러면서 말라리아 치료제로 불렀던 피라맥스가 이제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렘데시비르의 파미셀도 또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게 되죠, 이 시점에. 그래서 초기 치료제의 파동을 만들었던 대장주는 파미셀과 신풍제약이 초기 치료제의 대장주가 되고, 그 외에 올라갔던 게 이제 시젠, 랩지노믹스 등 진단키트 회사들이 바닥권에서 큰 상승을 이루어내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이 진단키트 섹터가 크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보면 이 그동안의 시장에서 이렇다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던 섹터가 거대 이 흐름에 맞춰서 엄청난 실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큰 상승의 흐름이 나왔고요. 랩지노믹스 또한 바닥에서 10배 이상 올라가게 된 종목 중에 하나죠. 랩지노믹스, 수젠텍 할 거 없이 바닥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최소 500에서 많게는 1000% 가까운 수익이 대부분 났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보면 엄청나게 큰 섹터가 진단키트 섹터였고요. 그 다음 국내에서도 대구발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태원까지 이어지면서 각 이 기업에서 이 원격 플랫폼을 이용한 재택근무가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이제 이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재택근무 테마가 굉장히 또 강하게 붙어줬죠. 자, 진단키트의 흐름에서 테마가 넘어간 게 재택근무 쪽으로 가면서 알서포트라는 기업이 아시아 점유율 1위라는 타이틀과 함께 일본에 납품하면서 실적이 증가한다 라는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알서포트 또한 크게 올랐고, 그 밑에 종목군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다 짚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나타나는 이 테마의 흐름들을 우리는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초기 이 시장을 주름 잡았던 이 진단키트 테마의 이 상승의 시점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함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거는 사실 이 코로나 이슈와는 이 별개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게 친환경 섹터인데, 글로벌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특히 이제 유럽에서 보다 많은 투자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최초 현대차의 이 수소 플랫폼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정부의 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큰 틀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말을 하지만 어찌 보면 글로벌적으로는 이 탄소 배출권 감축을 위한 목표가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은 이미 굉장히 일찍부터 탄소 배출권 감량을 위해 목표를 설정을 했고, 이에 따라 일본도, 중국도,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탈퇴를 했던 이후 파리 기후 협약을 또 바이든은 동참한다라는 이슈가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선거가 이제 코앞에 다가오면서 한 번 더 강하게 시장을 끌어올려 주었는데요.
일단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가 뭐 두산중공업도 이제 이 본래 테마가 이제 이러한 시점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들이 어찌 보면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다면 그 다음에 시장을 강하게 상승을 시켰던 테마가 두산중공업을 필두로 폭력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상승의 시작은 똑같아요.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가장 큰 이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요. 두산중공업도 바닥권에서 이 낙폭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또 올라가죠. 얘도 정부의 그린 뉴딜에 대한 이 정책에 기반해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뭐 CS 윈드 보면은 다 7월 이후로 엄청난 상승이 나오죠. CS 베어링 전부 다 7월 이후부터 엄청난 상승이 나옵니다. 이 과정 속에 저도 영상에 많은 종목분들을 언급을 했고 뭐 유니슨이라든지 동국 SNC라든지 뭐 이 과정에서 엄청난 상승이 나옵니다. 스페코 전부 다 7월 이후에 올라간 종목군들이에요. 사실 스페코가 이때 올라갔던 거는 이 남북 이 사태 때문에 올라갔고 이 풍력은 이때 올라간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의 또 변화, 이 정부의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엄청난 또 트렌드적인 종목군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뭐 친환경 섹터가 이 이제 2020년도 6월달 이후 시장을 풍미했던 하나의 테마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뭐 수소도 S퓨어셀 전부 다 6, 7월 달에 강했죠. 이때는 시장에서 정책 테마에 대한 모멘텀이 강했고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여전히 살아있는 게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도 CS 윈드와 CS 베어링 그 다음에 뭐 삼강 MNT는 살아있죠. 왜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고 왜 동국 SNC라든지 뭐 나머지 태웅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좀 주춤하냐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결국 실적입니다. 실적. 테마 장세에서 실적 장세가 되는 종목군들은 실적이 우상향되는 쪽은 이게 실적 장세로 가는 거고 이 테마 안에서 대장주는 그나마 더 가는 겁니다. 이 대장주들이 꺾이는 시점에서는 하위 후발주자들은 완전히 힘을 못 쓰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에 반해 사실 태양광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태양광 쪽은 아직도 저는 진행 중에 있는 테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태양광, 수소 두 개의 테마를 겸비한 섹터가 하나 솔루션이죠. 하나 솔루션. 뭐 친환경도 분명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니콜라라는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때 나오면서 이때 이제 수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이때는 정부 정책으로 엄청난 또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태양광, 수소까지 다 겸비를 했기 때문에 대파동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여기에서 절대로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큰 박스 내에서도 계속 횡보 조정을 하면서 내년에도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글로벌 트렌드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수소 섹터를 보자면 수소도 사실 안 오른 건 아닌데 수소도 어찌 보면 코로나 이후에 바닥에서 뭐 S퓨어셀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 뭐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최바닥에서는 7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수소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이때 산업의 태동기가 분명 발생을 했고 이 당시에는 수소차가 없었죠. 수소차가 없었고 지금은 수소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데 아직은
이 수수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결국 이 종목군도 나중에 내려오기만 한다면 또 엄청난 시세를 보여줄 겁니다. 2차 전지와 똑같은 흐름을 저는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제가 바라보는 수소의 섹터의 미래는 2025년도 LNF 차트의 흐름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바닥까지 수렴을 했다가 실적이 기반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굉장히 폭등하는 그런 미래의 먹거리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친환경 섹터를 좀 흐름을 볼 수 있고, 자, 그 밖에 많은 종목군들의 흐름이 있겠지만 또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HMM이라는 종목이 7월 이후에 이 엄청난 또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왜 넣었냐? 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뭘까요? 네, 턴어라운드입니다. 저도 사실 이 시점에서 종목은 보긴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반등이 나왔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2배가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반등이죠. 시가총액이 지금 뭐 또 많이 올라갔는데 그 조 단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파동이 강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종목이 있습니다. 회사가 수년 동안 망가져서 바닥권에서 빡빡 기고 있던 종목의 이 흐름이 변하는 구간이 얼마나 강력한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를 HMM에서 봤고요. 그렇다면 이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OCI가 될 수도 있죠. 이 매물이 중간중간에 많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통과하는 진통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또한 뭐 패러다임까지는 아니겠지만 주가가 이제껏 적자에 허덕이는 이 세월, 이 다 주가가 적자에 허덕이는 세월이었어요. 이 안에가 다 적자의 기간을 이제는 흑자의 기간으로 돌아가는 시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구간까지도 중장기 투자가 이제 이미 진행이 되는 시발점이다. 즉 가장 큰 호재는 턴어라운드인데, 이 산업의 턴어라운드에서도 더 큰 호재는 적자 기업이 흑자로 치킨 게임이 정리되는 그러한 산업 재편의 시점이 초기 모멘텀이고, 이 또한 큰 변화의 시작이다. 이런 자리에서 큰 상승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020년도 2019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도 IPO 기대작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SK 바이오랜드, 지금은 현대바이오랜드인가요? SK바이오팜 상장 직전에 SK바이오팜 상장 이슈가 있었을 때 참 아이러니하게도 SK케미칼이 아니라 작년이죠. SK케미칼은 얼마 가지 못했는데 SK바이오랜드가, 지금 현대바이오랜드니까 현대바이오랜드가 이 당시에는 2000년도에는 대장주가 됐습니다. 뭐 때문에 대장주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장주를 됐고, 이 종목이 굉장히 크게 현대바이오랜드 크게 해먹었죠. 어찌 보면 크게 해먹었어요. SK 바이오팜에 대한 IPO 대장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냈었고요. 시장의 하락에서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DPC, 즉 빅히트 엔터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급락하기 직전에도 굉장히 크게 올랐었는데, 시장 급락 이후에 IPO 이슈로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하죠. 결국은 IPO 종목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뭐 빅히트 IPO로 굉장히 크게 올랐었고요. MS 오토텍
오토텍 또한 뭐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지만 네, 명신산업의 상장 이슈에 맞춰서 또 크게 올랐죠. 자, 내년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쪽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미 움직였던 거는 카카오뱅크로 인한 예스24도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은 시세를 줬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어떠한 연유로 의해 네, 급락을 하게 되고 횡보를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또 다시 끌어올리는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감도 클 거기 때문에 이미 좀 많이 올라와서 좀 그런 부분이고, 넵튠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넵튠 또한 네, 이런 초기 파동을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뭐 기간 조정을 상당 부분 갖는다든지 그 이후에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분명히 나오죠. 이 한 번에 끝나는 파동은 결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전히 이 IPO 관련주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스터디 또한 다크호스가 될 수 있겠죠. 다크호스가 저희도 스마트 스터디를 이제 30일 날 네, 매도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올라갈 때 이제 매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일단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 영역이라고 잡아서 24,000원 뭐 이런 구간은 그냥 매수다라고 봤는데, 일단 올라가면 먼저 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30일 날 30일 날 때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저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마트 스터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이 IPO 종목이죠. 뭐 이런 흐름도 될 수도 있을 거고, 좀 굉장히 종목이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혹은 이렇게 자꾸 뭐 하단을 만들어 간다든지 하는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IPO가 끝나면 주가는 제자리를 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IPO 이전을 봐야죠. 자, 그리고 정치 테마주. 자, 2019년도 우리가 알다시피 황교안과 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이 종로 대전이 있었죠. 그 전에 이제 뭐 황교안의 한창 제지라든지 황교안의 한창 제지라든지 굉장히 또 2019년도, 18년도부터 19년도에 굉장히 핫한 흐름이었고, 여기에 남선알미늄 또한 굉장히 또 핫한 부분이었죠. 2008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진행돼 왔던 정치 테마주의 흐름. 자, 올해는 에이텍과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올랐던 거는 이 이재명 지사의 이 법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에이텍이 또 굉장히 또 크게 올랐습니다. 뭐 이 시점에서 본다면 얘도 500배, 그러니까 500%니까 5배 이상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동신건설이 갑자기 이제 한 6배 정신없는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자, 정치 테마주 굉장히 리스크합니다. 굉장히 리스크한데 뭐 앞으로 수면에 또 나올 부분이 있는 네, 유력 후보들을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보면 서현탑 메탈까지 해서 윤석열 관련주가 7월 이후에는 또 시장을 주도하는 정치 테마주가 됐습니다. 보통 인맥주는 앞으로 남아봤자 6개월 정도 저는 시간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다음에 통상 어떻게 되냐면 대선 정책이 나오게 돼요. 대선 정책. 그러니까 이 유력 주자가 시작에서 나올 겁니다. 지지율이든 뭐든 나오다가 인맥의 한계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유력 주자들이 말하는 정책 테마로의 자금이 올라가는데 엄청난 파동이 나와요. 그때는 예를 들면 뭐 잊을 수 없는 거죠. 이걸로 대박난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이것도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서울시장 하면서 이렇게 됐던 이 삼천리 자전거의 이 폭등이라든지 뭐 저출산 정책에
하나의 어떤 아가방 컴퍼니의 이 폭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반면교사 삼아서 봐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인맥주와는 차원이 다른 폭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됩니다. 여전히 대선이 가면 정책이 나올 거고 그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봐야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네, 일자리, 저출산, 노인복지, 그리고 숨겨진 정책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는 시대의 변화예요. 네, 숨겨진 정책주가 뭘까? 네, 이 부분을 저도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고민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아주 신선한 돈이 들어오는 깨끗한 테마가 나온다면 이 또한 거대 트렌드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삼천리 자전거가 굉장히 깨끗한 부분이었고, 뭐 박근혜 대통령 때, 전 대통령 때 이 노인 복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북에서 뭐 초대박은 우리 기술이었죠. 어찌 보면 이거 우리 기술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우리 기술이 이 복합으로 다 엮여가지고 얘만 엮인 게 아니라 뭐 중동의 왕자까지 엮이는 바람에 아예 초대박이 났죠. 뭐 여기에 뭐 대아TI, 남북경도 철도, 그다음 뭐 아난티 뭐 등등해서 이 당시 이 정책으로 이 초대박이 안 난 종목이 없어요. 이쪽에서 초대박이 안 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모멘텀이 터질 거다. 네, 앞으로 정책들이 무수히 쏟아질 겁니다. 서울시장 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각 여당의 정책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2021년도는 꼭 체크를 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안 움직인 종목군들 뭐 일자리 뭐 윌비스 분명히 움직이겠죠. 분명히 윌비스, 에스코넥 분명히 거대의 흐름을 보일 겁니다. 지금은 안 움직이지만 네, 일자리로 가는 시점이 분명 올 거예요. 지금은 바닥권에서 빡빡 끼고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어찌 보면 뭐 인맥주를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군들로 가야겠죠. 사람인 HR 뭐 이런 거를 보면 네, 아주 큰 도움이 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영상이 벌써 30분이 넘었습니다. 2부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이 시장에서 10월 이전에 종목분들의 흐름을 봤고요. 사실 이 안에서는 자율주행 종목으로 뭐 올랐던 현대오토, 에버도 있을 것이며 이런 종목분들은 조금 빠져 있죠. 현대오토, 에버도 올랐고 뭐 만도도 올랐고 현재 진행 중인 종목분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분들은 이 다음 영상에서 추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장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